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3,840만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미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때로 따지면은 요때를 지금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패턴상 내려오고 나서 잠깐 쉬어갔다가 요 구간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내리고 결국에는 이 하단 추세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해외 차트거든요. 이 해외 차트,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 박스를 깨지 않았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까지 사실 내려온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포 구간에서의 약간 지지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왜 공포 구간이냐면은 이 박스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웬만하면은 찍었던 저점 자리는 안 오는 게 좋거든요. 저점을 살살 높여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돌파가 좀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그림은 여기서 돌파 한번 해주고 그대로 내려 찍을 때 이 내려 찍는 힘의 세기, 이 장대 음봉의 세기 자체가 워낙 좀 셌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잔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찍어서는 안 되는 지점을 좀 찍고 반등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반등의 세기도 지금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여기를 찍었을 때 한번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방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의 약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서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흐름, 계속적으로 조금 저점 갱신하고 올라갈랑 말랑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결국에 이 추세선을 맞고 한번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의 꽤 강력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이유로는 어쨌거나 패턴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패턴 자체가 내려 찍으면은 그만큼 반작용도 어느 정도 좀 심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은 내려 찍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다. 내려가는 것도 시원하게 한 큐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점 한번 깨고 올리고 쌍바닥 찍고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깨고 상당 부분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힘 자체도 그렇게 세지가 않다. 보통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제대로 숏 무빙을 이제 가려고 세력들이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2파, 3파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강하게 숏 추세가 좀 터졌었던 게 그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숏으로 떨어지는 힘 자체도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바로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타점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 타점은 계속 나올 수 있다. 바로 못 올리면 29.7개 한번 깨고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깨고 29.7이죠. 여기 쌍바닥 찍고 살짝 줬다가 깨고 결국에는 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름 저번 영상, 저번 시간 월요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요거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29.7 한번 깨고 여기서 이제 한번 바닥 한번 살짝 깨주고 이렇게 올리는 흐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측대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의 계속적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롱, 여기서도 쌍바닥 롱 잡았고, 여기서 또 과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숏을 쳤죠. 여기서 또 숏 쳐가지고 지금 잘 빠져줬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1시 27분에 숏을 들어가서 1시 27분 여기입니다. 여기 숏 들어가서 쭉 이렇게 빠져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때 고점을 찍고 났을 때, 이때가 당시가 이제 7월 14일에 새벽 1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떨어졌죠. 어제까지 5일이나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 하단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전의 패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내린 구간에서는 반등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롱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내려왔는데 결국엔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역해된 숄더를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직전에 나름 반등을 줬었던 요런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요 자리 39,9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한번 롱으로 갔을 때 흐름 자체를 우리가 손절을 어차피 짧게 잡는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살살 롱으로 좀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롱으로 가려면 기본 전제 조건 자체가 말씀드렸던 역해된 숄더의 어깨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롱으로 좀 받아볼만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딛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해서 다시 29.5K를 지금 찍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어깨 자리까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여기 찍고 살짝 반등 줬다가 추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롱을 볼 때는 손절을 딱 좀 타이트하게 잡고, 바로 여기 어깨 라인 29660, 29,660달러 정도는 손절을 걸고 롱으로 이제 보는 게 좀 맞겠다. 그 대신에 롱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떨어지면서 내려온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었고, 결국에는 이 12시간봉 기준으로 아랫꼬리도 지금 찍어줬고, 음봉 마무리 해줬고, 아랫꼬리 봉이 달려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아랫꼬리들이 어느 정도 좀 달려준다라는 거는 좀 약간 단기 반등, 그러니까 단기 바닥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반등이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으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럼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켜주면서 위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박스 하단이라는 거는 나름의 최근에 형성된 지지 라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테스트 끝에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7월 27일 목요일에 잡혀있는 FOMC,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잡혀있는 이 FOMC에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25bp를 올릴 건데, 그럼 지금 올릴 거라는 예측이 좀 96%를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7월 27일까지 어떤 기간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서 저점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FOMC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금리 올릴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어질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파월이 과연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근데 최근에 이제 CPI라든지 PPI라든지 물가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잡히는 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파월의 입에서 7월 금리 인상이 좀 마지막이고, 9월에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든지 그럼 좀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제 롱으로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FOMC에서 가장 우리가 좀 맹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금리 25bp 올리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에 맞춰서 이 저점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좀 얌전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 전에 FOMC 전에 차트를 이제 깨버린다, 자 이렇게 깨버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 바닥 한번 찍어주고 FOMC를 기점으로 또 올리는 그림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29.5K를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을 좀 찍어준 상황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양봉은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의 방향성이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어깨자리, 역헤드 앤 숄더의 어깨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내렸고 12시간분 기준으로 아랫꼬리도 지금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우리가 한번 이제 기존에 반등 나왔던 패턴, 여기서 한 번에 31.8K를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음봉 자체가 워낙 좀 셌고, 여기서 양봉이 터질 때도 위로 이렇게 쭉 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굉장히 좀 찝찝한 형태로 끝났거든요. 꼬리가 없고 몸통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꼬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달려주면서 이후에 음봉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찍은 흔적이 지금 차트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는 어느 정도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간 끌게 되고 제대로 된 반등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한 번 더 깼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절은 좀 짧게 잡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사실상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은 패턴 자체가 단기 15분봉 기준으로만 봐도 저점 갱신하고 나서의 나름 센 반등, 거의 여기서도 V자로 말을 올려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 갱신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크게 떨어진 폭 대비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이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도 밑에서 상당히 크게 아랫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 이런 아랫꼬리의 흔적들로 봤을 때
이렇게 푹푹 내려주는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롱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어느 정도 빠졌다가도 다시 이제 말아 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타점들 정확하게 또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죠. 저번 시간에도 셀로, 스테픈, 마스크 네트워크, 알고랜드, 니어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비트가 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올라가주면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17% 수익, 수위도 잘 올라갔죠. 28% 수익. 자, 스테픈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7배 롱, 상당히 저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115%. 스테픈이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었던 코인이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위로 천장을 뚫고 이런 식으로 쏴주면서, 자, 요렇게 스테픈 GMT죠. 115% 수익, 마스크 네트워크도 29% 수익, 수위도 10배 쳤을 때 96% 수익. 이렇게 단기적으로 알트들이, 비트가 어느 정도 좀 자리만 좀 지켜줘도 알트들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팔아야 되겠죠. 특히 잡코인들, 이런 알트 같은 경우에는 올린 거를 다시 다 빼기 때문에 1인치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레침을 싹 주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렸는데 그걸 다 빼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 데서 우리가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좀 익절을 하고, 중요한 추세 라인, 대략적으로 1시간분 기준으로 이런 윗골이 크게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떨어진다든지 하면 일단은 뭐 어디서 샀던 간에 팔고 봐야 된다. 잡코인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피리침 세우고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알트들도 최대한 저희가 이제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알트들 선별해서 저점에서 잘 잡아드리고 있고, 알트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더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쐈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뭐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저점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봉이랑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제대로 뭔가 반등이 안 나온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한 번은 튕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거나 이미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코인들을 볼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 아직 안 쐈고, 엑시 인피니티도 아직 안 쐈거든요. 그리고 오늘 펀디엑스 요런 것도 조금 갈락말락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게 시총이 지금 이제 1000억대, 1300억대로 굉장히 작고, 이런 것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한 번씩 피레침 세우고 이렇게 빠져주는데, 여기서 지금 한번 좀 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쏘게 되면은 일단 단기로는 한 750원 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쏴주고, 700원 정도 쏴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영상 댓글에 스토리지를 좀 봐달라, 요런 요청이 있으셔서 한번 스토리지를 보면 마찬가지죠. 스토리지도 지금 보시면은 내려와가지고 시원하게 위로 쏘고, 1인치랑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한번 쏘고 내려온 코인들은 어느 정도 또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옆으로 좀 뺀다든지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골파기가 나온 다음에 요런 식의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뭐 이런 구간에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사서 물렸을 수도 있는데, 물렸으면은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샀다, 올라갈 때 재수없이 이런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더 떨어졌을 때, 이런 쌍바닥 구간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쓰리바닥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 좀 물을 한번 타가지고, 그럼 평단이 여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잡코인 특징상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는 없죠. 일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이제 세력들이 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된 구간에서 잘 잡았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잡코인들은. 뭐 비트코인이야 뭐 또 긴 시간, 앞으로 뭐 5년 10년, 어떻게 보면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장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알트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에 줄 때 먹고 튀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런 거 남겨주시면 최대한 좀 봐드릴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봐드릴 거고, 웬만하면 평단가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조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나온 코인들 중에서 많이 남아있죠. 도지코인도 아직 제대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없고, 알고랜드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좀 반등이 아직 안 나왔다.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비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도 여기서 한번 좀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고점 자리에서 좀 막히고, 만약에 비트가 이제 29.5K 밑으로 흐르게 되면은 알트들 다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흐르면서 추세 라인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포 구간 들어갔다가 비트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비트가 눌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이번 타이밍에 좀 크게 안 올라간 애들이 그 다음 타이밍에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코인이라든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코인이 아니라 아직 출발은 안 한 그런 코인들, 출발 안 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대형 어떤 투자 은행들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다 이제 리플 소송까지 좋은 쪽으로 좀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장에는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석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미국의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렛의 창업자 톰 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년 내에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가 있다. 20만 달러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2억 5천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갖는 의미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승수는 대략 4대 1로 1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4달러가 추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ETF를 통해 2천억 달러의 수요가 발생하면 비트코인 시총은 8천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에 따라서 ETF 승인되고 5년 내에 20만 달러, 2억 5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나름 좀 뭔가 논리가 있는 분석 내용인 것 같은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ETF 신청이 허가가 나고 나서 10년간 369%가 올라간 이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제 비트코인도 금 ETF 승인 이후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플랜B, 유명하죠.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이 플랜B 같은 경우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S2F 모델에 따라서 일단은 5만 달러, 반감기 전에 5만 달러를 찍고 이후에는 50만 달러까지 간다. 자, 비트코인 50만 달러면 6억이죠. 6억 3천만 원이 간다. 근데 일단은 반감기가 내년 4월인데 그 전까지 5만 원 일단 가고 24년 반감기 이후에는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점점 수치들이 높아지고 있죠. 150만 달러면은 비트코인 하나당 거의 19억을 호가하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가장 낮게 잡아도 60만 달러 정도를 예측을 한다. 왜냐면은 지난 3월 달에 미국이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왜냐면 이제 은행들, 물론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벤처 기업들이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이제 중소 기업들이 기업 자금을 맡겨놨던 그런 어떻게 보면 건실해 보이는 투자 은행들, 그런 은행들도 파산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또 투자 수단으로서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SEC도 지금 7월 19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8개 기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요런 이제 투자 기관들의 현물 ETF 승인 검토가 들어가는 거고, 검토 기간은 45일 내에,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달 반 정도 이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것도 연장해서 또 조금 질질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승인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업계 거물인 블랙록이 신청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빠르면은 한두 달 내로 어떻게 보면은 초대형 호재가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름 비트코인이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알트들이 뭔가 좀 숨통이 트이면서 한 바퀴씩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의 장대 음봉, 그리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애매모호한 구간, 이런 구간에 비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알트들이 또 사실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트가 이 상단 구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좀 뭔가 이제 빨리빨리 움직임을 줬던 그런 코인들 최대한 저희가 좀 잡아서 좀 수익을 낸 것이고, 이 구간에서 비트가 또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알트들도 당연히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또 무제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현재 지켜주고 있는 대형 추세선, 결국엔 이 추세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도 이렇게 높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패턴대로 이런 식으로 뚫어줬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밀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35K를 좀 찍어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고점 자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뚫긴 뚫었지만은 굉장히 힘 자체가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눌러준 거 나온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온 이후에 강한 돌파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면서 바닥이 형성되고 큰 차트상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다음 주 목요일 7월 27일 FOMC랑 겹쳐지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한번 내렸다가 올리죠. 내렸다가 올립니다. 이런 식의 무빙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또 롱 수익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박앤셀 구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약세 흐름이 나와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올라간 애들 말고 이번에 못 올라간 알트들은 한번 비트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때 조금 나름 크게 이번에 1인치가 간 것처럼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축제 분위기라서 너무 또 쉽사리 못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겁을 한번 주고 올라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 특징이기 때문에, 겁을 제대로 주려면은 이런 지지 라인 한번 깨주고 이런 식으로 깼다가 들어 올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롱을 보시더라도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걸 권장을 드리고, 단기 추세 안에서는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 자체는 굉장히 또 자주 나오고 있고, 지금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또 올라와주고, 이런 식으로 단기 변곡, 단기 변곡점에서의 어느 정도 좀 롱 자리나,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숏 타점을 드린 이유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저항자리,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뚫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살짝 뚫고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또 숏을 또 단기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롱을 진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타점들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점들과 최대한 알트코인들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에 대한 정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기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그 안에서 먹을거리를 찾아서 좀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고, 이 구간에서도 저점 깨고 나서 반등은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29.5K를 만약에 이탈한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내린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주면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단기 반등 롱 타점이 나올 수 있고 과하게 올린 지점에서 또 숏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조금 밑바탕 삼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7월도 마지막 주랑 말일까지 걸쳐서 이제 월봉이 형성이 되겠지만, 일단은 월봉 기준으로 뭔가 추세 자체가 꺾이려면은 결국엔 이런 윗꼬리가 달린 월봉 마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좀 긴 조정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월봉상의 윗꼬리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7월을 어느 정도 뭐 음봉 마감을 한다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8월 달에 한번 또 장대 양봉을 세워주고 이렇게 꼬리까지 달았을 때 결국에 4만 달러 찍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7월 월봉 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7월 월봉 자체가 장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런 캔들 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월봉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대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이후에 또 약세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월에 남은 기간 동안에 봉 형성을 어떻게 해주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봉 기준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패턴으로는 FOMC 전까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줬다가 FOMC를 기점으로 한번 돌파하는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잡혀가는 부분을 봤을 때 파월이 또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면 한두 달 내로 현물 ETF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눌러주고 호재를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림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도 이때 쌍고를 찍은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렸고,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온 게 맞거든요. 나스닥이 올해는 38%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9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2배가 넘는 수익률과 그 폭발력을 일단 보여준 게 맞고, 유수의 투자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상승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크게 보면은 바닥이거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준 다음에 이렇게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좀 또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이 횡보 자체를 이제 깰 때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아마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때 작년 말에 형성된 이 비트코인 15,400달러 근방의 이 바닥 자체를 확인하러 가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조정이 나와도 한 2만 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면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에 너무 단기간으로 끌어올린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먼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 뭐 앞으로 몇 달 앞이라든지 몇 주 후라든지 요런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뭐 20만 달러라든지 50만 달러, 150만 달러 이런 전망은 사실 앞으로 몇 년 뒤를 내다보는 상황이고,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 이런 5분봉이나 15분봉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반등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빠진 자리에서의 롱 진입으로 수익을 또 보고 나오고, 또 저점 깨면은 여기서 이제 꼬리 달리고 거리랑 붙는 거 보면서 롱 진입해서 또 수익을 보고 나오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알트들이 계속 쭉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불장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맥점에서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팔아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알트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알트들도 우리가 조금 이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또 익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내년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일단은 5만 달러를 넘겨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5만 달러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10만 달러 간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좀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세력들도 그때를 기회 삼아서 제대로 된 펌핑, 5배에서 10배까지 좀 펌핑을 주는 그런 이제 불장이 반감기 시즌이랑 좀 어느 정도 겹치거나 반감기 이후에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알트도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다가 내년 이후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이 흐름 자체, 패턴이 딱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 내에서 최근에 이제 보여왔던 패턴상 저점 찍으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요 자리 손절을 딱 잡고 충분히 롱으로 한번 지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어느 정도 올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또 쳐야 되겠죠. 숏을 쳤을 때 또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깨지 말아야 할 선 29,500달러를 깨게 됐을 때도 한 번에 뭐 크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튕겨주고 이런 흐름 나오다가 또 갑자기 올려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흐름과 패턴에 맞춰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할 것이고,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저희도 타점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이제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